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적중 예상 특강을 담당하는 해커스 학원 이상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23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여기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토익 게시판 자료실에서 문제를 미리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각의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에 관련된 정답 포인트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문제를 다른 각도로 봤을 때 어떤 유형이 출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 메모 꼼꼼하게 하시고 수업 들으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푸는 방법이랑 선생님이 풀이 방식이 이런 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문제 풀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거, 모든 문제 풀이는 항상 어디부터 본다? 그렇죠, 보기부터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무턱대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서 푸시면 안 됩니다.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문풀반 현강을 진행할 때 보면 200점, 300점, 400점 RC 기준으로 그 다양한 학생들이 수업을 수강을 하거든요. 근데 200점, 300점, 400점 학생들의 문제 풀이하는 시선이 좀 달라요. 200점대 학생들은 무조건 해석부터 하려고 하고요. 400점대 학생들은 보기를 보고 이게 해석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저의 시각에서 어떻게 푸는 게 효과적인지, 가급적 해석이 필요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구분해내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풀 101번 문제 어디부터 본다? 그렇죠, 보기부터 보는 겁니다. ABCD를 쭉 봤더니 4개 다 누구예요? 품사가 동사죠. 동사의 의미를 설정하는, 그러니까 동사의 의미를 골라내는 문제인데 우리 일단 ABCD 단어 뜻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refine, 요거는 정제하다. 우리 석유 같은 거 정제할 때 이 refine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B번 substitute, 요거는 대신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이 단어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그 다음에 C번의 support, 요거는 지원하다 라는 뜻이고요. David address, 연설하다, 해결하다, 주소를 기입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사실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드레스라는 단어 최근에도 토익 시험에 나왔는데 보통 제가 이 단어 뜻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 되게 잘해요. 어떤 의미로? 주소. 근데 그건 명사일 때 주소란 뜻이고요. 이게 동사로 쓰일 때 다른 뜻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예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요 어드레스와 같이 한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나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그건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without online fundraising, 뭐뭇이 없었냐면 온라인으로 fundraising, 기금 마련이 없어서 이 회사는 could not blank, 자, 몇몇의 지역의 자선단체들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돈을 못 모으니까 돈이 충분치 않았단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역의 자선단체들을 뭐 할 수 없었다? 그렇죠, 지원할 수 없었다 라고 해서 답은 C번의 support가 정답이 되는데 토익은요, 어휘의 변별력을 사람들한테 요구할 때 진짜 무척 어려운 단어, 미국의 대학원생들이 쓰는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학문적인 용어를 갖고 장난을 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잠시 후에 어드레스 설명해 드릴 텐데 갑자기 여기에 support이 생각나서, 이 support은 동사로 지원하다는 뜻인데 이게 명사로 쓰이면, 가산명사로 쓰이면 지지대란 뜻이에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Winter is coming. 겨울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 가로수 같은 거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세워놓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가 지지대라고 하고 이럴 땐 가산명사라 뒤에 s를 붙여 쓸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불가산 명사로 사용이 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게 불가산 명사로 사용이 되면은 지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나를 지지해 줘서, 아니면 이번 예를 들어서 투표에서 나를 지지해줘서 고맙다라고 할 때 thank you for support라고 아무것도 안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시험에서 기출됐던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다시 데이빗 어드레스로 돌아가서 익숙한 이 단어가 왜 시험에 나왔을 때 나는 너를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으로 연결이 안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토익 어휘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반드시 누구와 함께?
예문과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말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상이란 단어를 던졌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비상? 누구 머릿속에는 하늘로 날아가는 비상이 떠오를 거고, 누구 머릿속에는 야, 이건 평범하지 않아, 비상해 라고 해서 평범하지 않은 비상이 떠오를 거고, 누구 머릿속에는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비상 사태를 나타내는 emergency가 떠오르겠죠. 근데 제가 딱 던져드린 비상이란 단어만 갖고 여러분들, 제가 의미하는 게 비상 사태인지 하늘로 비상하다는 뜻인지 평범함의 대척점에 있는 비상하다는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시험은 그런 걸 좋아해요. 비상이란 단어를 그래서 공부할 때는 비상한 답인지 하늘로 비상하다는지 아니면 비상사태인지 예문과 함께 보셔야 돼요. 여기 어드레스라는 단어 보세요. 일단 이 단어 명사로 사용이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주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거지를 갖다가 주거지 주소를 residential addres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설이란 뜻이 있어요. 스피치나 리마크이고 이럴 때는 말이에요. 누구랑 함께 쓰인다? 여기 동사 deliver란 단어랑 함께 쓰입니다. 이거 번역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주소, 이거 배송, 주소로 배송하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빵점짜리입니다. deliver는 뒤에 물건이 나올 때만 배송하다는 뜻이에요. deliver an item, deliver a package 이럴 때 쓰는 거고, deliver an address 하면 이거는 그냥 덩어리로 외우세요. make a speech, give a speech처럼 연설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옆에 speech나 remark이라는 단어를 적어놨던 건 실제 시험에서 이 단어를 물어봤었습니다. 동의어 찾기로. 명사로 주소, 연설이라는 뜻이 있구나. 그리고 동사로 사용이 되면 뒤에 나오는 목적어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첫 번째, envelope이라는 단어 보이죠? 이게 봉투랑 쓰이면 addressed envelope. 사실 요즘은 편지를 잘 안 쓰니까 이럴 일 별로 없겠지만 addressed envelope 요거는 예전에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주소를 봉투에 기입하다. 이럴 때는 주소를 쓰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사실 토익 시험에서 가장 많이 애정하는 뜻은 바로 요겁니다. 문제나 사건을 해결하다. 그래서 이건 외울 때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같이 외워두셔야 돼. issue, 문제나 현안, problem, 문제, 그 다음에 concern, 이게 염려나 걱정이라는 뜻이 있죠.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대. 그거를 관리자가 뭐 해주는 거예요? address 해주다. 그러면 해결해주다는 뜻이고, 여기 solve하고 resolve라는 단어 보이시죠?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address the issue, address the problem, address the concern 이렇게 같이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 나왔던 의미는 동사로 이 미팅이나 컨퍼런스 앞에 address를 쓰면 거기서 회의나 모임에서 뭐하다? 연설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드레스라는 단어를 내 편으로 만들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건 귀찮더라도 예문하고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address the envelope, address the issue, address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단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02번으로 갑니다. 어디부터 본다? 보기부터 본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만 보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는 주어와 빈칸 동사 앞에 빈칸 있죠.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동사 앞에 빈칸이 있으면 사실 이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동사 뒤에 있을 때 야, 너가 자동사야? 너가 타동사야? 너 목적어 하나 필요로 해? 두 개 필요로 해? 혹시 네가 그 소문으로만 듣는 그 유명한 사역동사야? 이런 고민을 하겠지만 동사 앞에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동사 앞에는 동사를 꾸며주는 품사, 부사를 쓰면 되고, 사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보자마자 문장 구조로 푸셔야 돼요. 품사를 물어보는데 비어있는 자리가 동사 앞에 있구나. 우리 품사 볼게요. A번 formed. 요거는 형성하다. B번은 동사와 명사로 사용이 돼서 동사로 사용이 되면 이렇게 뭐 만들고 형성하다는 뜻이지만 서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명사로. 그 다음에 C번의 formal, 요거는 공식적인, 데이빗, formally, 공식적으로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고 동사 앞에니까 부사. 답은 데이빗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인 아담스가 공식적으로 개장했습니다. 이 커뮤니티 센터를 during a ribbon cutting ceremony. 이렇게 막 가위 갖고 이렇게 리본 탁 잘라내는 거 있죠.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걸
가위를 자르는 행사. 이걸 그냥 개장식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답은 데이빗이 정답인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해석 없이 푸는 구조로만 푸는 동사를 수식해 주는 부사의 유형을 제가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토익 문제 총 몇 개예요? Part 5, 6. 독해가 54개고 5, 6가 46문제죠. Part 5가 30개 그리고 Part 6가 16문항인데 이 설계할 때 10개 정도는 해석 없이 문장 구조로 푸는 문제를 반드시 설계를 해놓습니다. 아니 출제자가 그런 의도로 출제를 해놨는데 우리도 그 의도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해석 없이 구조로 푸는 문제. 그런 문제는 매달 10개 정도 출제가 됐고 그 중에서 지분이 가장 많은 쪽이 바로 부사 역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 패턴에 대해서 지금부터 볼 텐데 진짜 많이 나요, 여러분들. 1번 주어와 블랭크 동사 사이에 빈칸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다른 품사를 왜 못 쓰느냐?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주어 나왔으니까 명사 못 씁니다. 형용사는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사를 거의 앞에서 꾸며줍니다. 주어가 되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고 동사 이미 나왔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주어 동사 사이에 빈칸이 있으면 누가? 그렇죠. 부사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kindly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것도 1번하고 같은 건데요. 우리 명사가 앞에 사람일 때, 후, 사물일 때, which, 사람이든 사물이든 대수로 대체를 하고 이 명사 다음에 who나 which나 대시 오면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요.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하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하니까 뒤에 주어 쓰면 안 되겠죠. 누가 와야 돼요? 동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를 보여주는 건 주어 동사 사이에 빈칸 있는 거랑 똑같고 요 1번 패턴이 1년에 10회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2번 패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반기, 하반기 한 번. 그래서 이게 이제 6월까지 한번 나오면 가을이나 겨울쯤에 한번 왔다 가는 그런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를 외워두시면 되게 편해요. 명사 다음에 who나 which나 대시 오고 얘가 주어 역할을 했네요. 뒤에 makes라고 동사 보이죠? 주어 동사 사이니까 부사인 regularly. 두 번째도 보세요. brochure 다음에 that 나오고 얘가 주격이구나. 사물이니까 사실 여기 which를 써도 돼요. 그리고 주격과 explains 동사 사이에 빈칸이 있으니까 부사 clearly. 제가 통계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1번은 10회, 2번은 상반기, 하반기 한 번 정도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자동사, 타동사 열심히 외우잖아요. 학생들이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은 기가 막히고 신박하게 혹은 선생님만이 아는 동사를 딱 보면 자동사, 타동사를 감별하는 방법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거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동사들을 다 외우느냐? 그렇진 않고 이게 시험에서 잘 나오는 자동사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외워두시면 뒤에 부사를 자신 있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동사들은 지금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그 동사들은 뜻도 중요하지만 얘는 자동사야. 뒤에 빈칸 있을 때 부사를 쓰는 문제로 많이 출제돼. 그렇게 용법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여기 스픽이라는 단어 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고 짓거리다는 단어 중에 K로 끝나는 단어들 있죠? 크크크크크 해보세요. 크크크크크 K로 끝나는 단어들이 자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clearly가 정답이고 자 봅시다. 나온 김에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들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캡처를 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쁜 손으로 섬서목수로 이렇게 써서 암기를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얘네는 자동사라 뒤에 빈칸 있을 때 씩씩하게 부사를 써라 라는 거고요. 쭉 한번 보죠. 뭐 arrive, arise 이거는 이제 문제나 일이나 사건이 발생하는 거고 appear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막 나타나다라고 할 때는 뒤에 부사를 쓰는데 이게 뒤에 형용사를 쓸 때가 있어요. appear가 무슨 뜻으로 쓰일 때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래서 걔 되게 배가 고프 보이지 않니? 라고 할 때 he appears hungry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얘는 뜻이 두 가지라는 거. 1번 그냥 막 모습을 나타나다 이럴 때는 자동사인데 seem 의미로 쓰이면 뒤에 형용사를 씁니다. act, disappear, decrease, decline, emerge 나타나고 출현하다. 그 다음에 얘네는 뜻이 사실 똑같아요.
문제나 일이나 사건이 발생하다라고 할 때 occur, happen, take place, live. 그 다음에 communicate, proceed, travel, last, work, reside, speak, talk, rise, respond가 있고요. 여기에 이런 단어 적어 놓으세요. hesitate, 망설이다. 그리고 작동을 하다, function까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다음에 빈칸 있으면 부사. 자, 그 다음에 4번. 근데 얘 4번, 5번은 여러분들 이런 각도로 보면 어떨까요? 둘 다 어디예요? 동사 원형 앞에 빈칸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사 앞에 빈칸 있으면 자동사, 타동사 굳이 따지지 말라고요. 조동사 다음에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되고 투부정사 다음에도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기본 구조는 주어 동사처럼 동사 앞에 빈칸이 있으면 자타 유무를 따지지 말고 얘를 꾸며주는 품사인 부사를 찍을지어다. 그래서 personally가 정답, 이거는 effectively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는 왜, 도대체 부사가 답이냐? 모든 게 갖추어진 완전한 문장에서는 부사를 사용을 합니다. 다른 품사는 사실 함부로 못 써요. 명사라고 하는 건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서 기능을 해야 되고요. 형용사도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로 사용이 되잖아요. 동사는 말입니다. 하나 더 쓰려면 뒤에 동사를 하나 더 쓰려면 문장 안에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부사는 그런 거 없어요. 막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기능적으로 모든 게 갖추어진 완전한 문장에는 부사를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동사가 전치사를 놓고 목적을 취했으면 다 갖춰진 문장이죠. Please fill in the form. 그래서 thoroughly가 정답이에요. Listen to the music 해놓고서 carefully 이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삼형식 동사, 목적어 그저 하나만 취하면 만족하는 이런 행복한 동사들 삼형식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있으면 문장 완전하니까 made a speech, 동사, 목적어 다 나왔으니까 fluently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동사가 목적어 취했으면 다 된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원칙이긴 한데 예외가 되는 경우가 이거를 이제 이해를 돕고자 제가 그냥 10%, 10%, 10%라고 해놨어요. 여러분들 사역동사 들어봤죠? 목적어 뒤에 동사 하나 더 써서 목적어의 동작을 설명해 주는 거. 토익에 잘 나오는 사역동사 별로 없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사형식이라고 목적어를 2개씩 취할 수도 있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형식 동사, 이것도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오형식은 목적어 다음에 보어가 되는 명사나 형용사를 쓸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런 구조가 보이면 빨리 여러분들의 두뇌를 회전시켜서 가만히 있어봐. 너 사역동사야? 물어보셔야 돼요. 너 사형식이야? 오형식이야? 물어봐서 맞아요. 저 사형식이고 오형식이고 사역동사예요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 쓰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삼형식이라면 부사를 쓰시면 되는데 우리 사역동사 제일 유명한 게 let이죠. 여러분들 이거 사실은 영화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Let it go, let me go, let them go. 그래서 let 목적어, 동사 원형. 얘는 목적어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가리지 않고 동사 원형. 그 다음에 help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어 뒤에다가 동사 원형도 되고 투부정사도 되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여주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make도 사실 오형식도 되고 사역동사도 돼서 make it happen. 나는 그 일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쓸 수 있는데 토익에서는 2번이 제일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가 1번, 4번 정도로 잘 나고 3번은 사실 토익에서 그렇게 애정하는 스타일의 사역동사는 아닙니다. have는 좀 결이 다른 게 얘는 목적어가 누군지에 따라서 뒤에 동사 형태가 달라집니다. 사람일 때는 동사 원형을 써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뭐 시키다. 그 사람에게 거기를 페인트 칠시켜라. 그리고 사물일 때는 누굴 쓴다? 과거 분사를 써서 have it painted. have it weighed. 무게를 재다. have it 해놓고서 cleaned. 그것을 청소시키다 라고 해서 사물일 땐 과거 분사 쓴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사역동사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고민해야 될 게 바로 목적어를 2개씩 취할 수도 있는 사역동사들. 사실 별로 없어요. 토익에서 잘 나오는 그 사형식 동사들은
give grant 주다, offer 제공하다, assign 할당하다, send 보내다, award A에게 B라는 상을 수여하다라는 거고 얘네들은 목적어 2개씩 취할 수 있다. 자주 나는 것들이다. 1년에 4회에서 6회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형식 동사들인데요. 요거 외울 때 사실 시험에서 3회 이상 출제됐던 걸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게 편해요. KFC, LMCH까지 여기까지가 3회 이상 출제됐던 것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비교적 최근에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keep 이 단어들 KFC, LMCH는요 공통적으로 3형식도 되고 5형식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5형식의 의미만 써놓은 겁니다. 이 단어들은 3형식과 5형식일 때 의미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이게 몇 형식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지 해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3형식이 아니라 5형식의 의미를 적어놨고요. 자, 우리 keep 보세요.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find 보통 3형식으로 찾다잖아요. 물건 같은 거. 5형식일 땐 알다, 깨닫다, 인식하다. C도 보세요. consider. 원래는 3형식일 땐 고려하다라고 알고 계시죠. 이게 5형식으로 쓰이면 여기고 간주하다. leave 3형식으로 쓰면 막 남겨놓다는 뜻이잖아요. Do not leave your homework. 근데 5형식으로 쓰면 목적을 어떤 상태로 만들다. make 만들다. call은 3형식일 땐 전화하다지만 5형식일 때는 A를 B라고 부른다. people, call, this 해놓고서 누룽지 이런 거 쓸 때 쓰는 표현이고 hold는 비교적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시험에서 되게 애정하는 스타일인데 목적어 다음에 5형식으로 쓰일 때 형용사 딱 3가지 이렇게 이 녀석들하고 쓰여요. 그래서 accountable, liable 제가 하나 빠뜨려 놓은 게 responsible 제일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래서 목적어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다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name, appoint A를 B로 임명하다. vote 요거는 작년에 나왔어요. A를 B로 선발하다. rate A를 B로 등급을 매기다. 이건 아주 뜨거운 여름에 몇 달 전에 시험에 출제가 됐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빈칸이 있어. 여기 부사를 쓰기 전에 꼭 물어보세요. 사역동사인지 사형식인지 5형식인지 이런 동사들을 눈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103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디부터 본다? 보기부터 본다. 딱 이거 보고 나서 이거 짝을 이루는 상관접속사 아닐까? 어울리는 짝꿍이 있죠. 여러분들 볼게요. either 너는 오아랑 어울리지. 보스는 and랑 어울리고 neither는 no아랑 어울리고 all은 품사가 3가지예요. 부사도 되고 대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얘는 복수명사나 불가산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ll 다음에 불가산 명사로 이렇게 날짜 관련 표현들은 가산 불가산이 다 되거든요. all day 하면 하루 종일이고 all night 하면 밤새 내내라는 뜻이에요. all days라고 쓰죠. 그럼 모든 날들이란 뜻이라 의미 자체가 달라요. all day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나는 있잖아. 하루 종일 토익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I spend all day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요. days는 모든 날들이란 뜻이고 이건 밤새 내내란 뜻이고 all night를 쓰면은 모든 밤들이란 뜻으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짝꿍이 있나 볼까요? 여기 누가 보입니까? and 보이네요. 오 이제 답 찾았어요. 답은 B번에 보스가 정답이고 A나 B 둘 다 the accounting manager랑 the HR 디렉터가 will attend the meeting 회의에 참석할 거야. CEO와 오늘.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이 토익은 익숙함 중에 낯설음을 발견하는 시험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네가 아니라는 그런 느낌. 보스 하면 무조건 and가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and랑 어울리는 게 하나 더 있어요. between A and B도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 and 보인다고 무턱대고 보스 찍으시면 안 됩니다. between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특히 요거 either A or B만 알고 계시는 분 A나 B 둘 중에 하나가 either A or B잖아요. 근데 whether가 이 whether는 접속사로 의미가 2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절로 쓰이면 직접 본인이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로 쓰이면 뭐뭐인지 아닌지지만 이게 부사절로 사용이 되면 부사절은 이런 거죠. 접속사가 있는 절이 있고 주절이 따로 있어요. 얘가 주절이고요. 이게 부사절이에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여서
주절에 의미를 보충해주면 이럴 때 whether는 뜻이 A든 B든 상관없이란 뜻입니다. 당신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당신이 어른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이, 당신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관계없이라고 할 때 이 A or B를 쓰기 때문에 혹시 시험에서 or 나온다고 무조건 either 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whether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4번. 보기를 딱 보고 나서 느껴야 돼요. 아, 이거 4개 다 ly로 끝난 거네. 그러면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A, B, C, D 단어 뜻을 볼게요. typically는 일반적으로, partially 부분적으로, 이거 partly란 단어와 똑같아요. fairly 이거는 꽤, 아주, 상당이란 뜻이고 동의어 보이죠? pretty, quite. 그러니까 이런 느낌? a little expensive. 약간 비싼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게 pretty expensive, quite expensive, fairly expensive이고 매우 비싼 건 very를 쓰시면 되겠죠. very. 그 다음에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는 이라는 뜻이고 해석을 해서 풀어보면 Mr. 닐슨은 drives to work, 출근을 운전해서 합니다. 하지만 he rides his bicycle, 자전거를 타기도 해요. 만약 날씨가 특별히 좋다면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운전해서 가는데 날씨가 특별히 좋을 때는 자전거를 탄다. 이게 맞겠죠. 답은 A번에 typically가 정답이 되고 함께 어울리는 표현하고 같이 외우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5번입니다. 어휘 문제, 명사 어휘 문제, 해석이죠. 일단 그러면 ABCD 단어 뜻을 좀 보도록 할까요? A번 permit, 이게 동사로 허락하다고, 이게 명사로 쓰이면 허가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물 지을 때 함부로 막 개증축 이런 거 안 되죠. 개증축이 개축과 증축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접두사가 아닙니다. 이럴 때 빌딩 퍼밋이 있어야 되고 낚시할 때 우리는 그 전문 어업인이 아닌 이상 일반인들은 보통 낚시 면허를 잘 안 사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낚시 면허를 많이 사서 해야 되거든요. 그게 법으로 이제 야, 너 하루 낚시할 때 얼마, 일주일 낚시할 때 얼마 이렇게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낚시 면허를 fishing permit이라고 하고 주차증을 parking permit이라고 하죠. 허가증이라는 뜻이고 B번에 adaptations, 각색, 그러니까 뭐 책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연극을 영화하는 걸 각색이라고 하는데 각색과 적응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을 먼저 적어놓은 이유가 사람들이 이 뜻은 잘 몰라요. 적응이라는 뜻은 잘 알고. 그래서 이 단어 공부할 때 1차적 의미 말고 2차적 의미가 나와서 우리가 야, 네가 이런 뜻이 있었어? 라고 해서 틀리는 경우 있거든요. 이 어댑테이션처럼 그런 단어들 누가 있는지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가이드라인스, 지침. 데이비 세미나스, 이건 뭐 그냥 그런 뜻이니까 해석을 해볼게요. 너의 참가작을 보내기 전에 이 달라스 아트 컨테스트에 please review the attached submission. 자, 보내기 전에 첨부되어진 제출 무엇을, 지침이 있겠죠. 뭐 사이즈는 얼마고, 뭐 예를 들어서 원본을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규격은 얼마고 이런 거 나타내는 거. 답은 C번에 가이드라인스가 정답이 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댑테이션처럼 나는 너를 적응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각색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시험에 진출되는 것들을 따로 모아봤어요. 자, 여기 이제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해놨죠. 내가 알던 너가 아니야.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럴 줄이라는 단어인데 자,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쭉 눈으로 보면 다 알고 있는 단어. 이쪽 단어 뜻은 알아셔야 돼요. 이런 줄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줄도 모르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컴퍼니, 회사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불가산 명사로 쓰이면 동료나 일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 have a company, 나 일행이 있어. Do you need a company? 같이 가줄까? You can bring company, 너 누구 데려와도 돼. 이럴 때 이 표현을 써요. 불가산입니다. 이럴 때는. 근데 컴퍼니가 회사일 때는 가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ollection, 이거는 막 전시, 모음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그런 뜻 말고 돈을 이렇게 모으는 징수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concentration, 집중이란 뜻 말고요. 밀집돼 있다는 뜻도 있어요. 야, 여기 갔더니 양꼬치 가게가 30개가 모여 있더라고. 아니, 여기 갔더니 글쎄 족발집이 30개가 모여 있어. 뭐 탁구집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 라고 할 때 밀집이란 뜻. 그 다음에 4번 circulation, 뭐 피 같은 게 이렇게 순환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게 발행 부수나 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가 발행하고 유통되는 거. 그 다음에 combination,
피자가 사실 떠오르지 않아요? 야, 여기 뭐 파페로니도 있고 뭐 과일이 들어간 토핑이 된 것도 있고, 근데 조합이나 결함 뜻도 있지만 이게 비밀번호라는 뜻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06번으로 갑니다. 좀 쉬어가는 문제인데 품사 문제고 비어있는 자리를 보세요. 보기를 봤더니 품사 문제인데 프리벤이란 타동사담의 빈칸 있지요. 목적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고민 없이 여러분들이 쉬어가는 문제, B번에 collisions가 정답이 됩니다. C번에 collide가 충돌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동사고요. To prevent collisions. 자,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많은 차량들이 요즘에는 equipped with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앞에나 뒤에 모션 센서가 갖춰져 있다라는 거고, 여기 지금 보시면 비동사 대신에 이걸 com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답니다. 이 자리 비워놓고 com을 보여주고 equipped의 형태를 골라보세요. equipping, equipment, equipped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com은 이럴 때 비동사처럼 쓰여서 be equipped with, come equipped with 시설과 장비를 갖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107번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 되게 어렵죠. 수거 전치사가 아니라 하나의 전치사가 다양한 의미가 있는 그런 전치사들을 선택지에 깔아놓고 이 빈칸에 어떤 전치사가 의미상 가장 적절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예문을 충분하게 보지 않으면 맞추기 힘들어요. 이 모바일 폰 케이스들은 프로텍, 보호해 줍니다. 스크래치들과 다른 형태의 데미지들로 that occur, 발생하는 due to everyday use,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조금씩 금도 가고 충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이 올 수 있겠죠. 이거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피해와 스크래치에 여기 들어갈 건데, 일단 A번 through, 이거는 뭐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수단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경로를 나타내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B번에 against, 이게 뭐뭐에 대해서 뭐뭐로부터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with는 함께, upon은 시간 관련 표현으로 해서 뒤에 명사나 ing를 쓰면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upon receipt, 받자마자 라는 뜻이고요. upon 그 다음에 arriving, 도착하자마자,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되는 표현이고, 여기 제일 적절한 건 답은 B번의 against입니다. 뭐뭐에 대항해서 라는 뜻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치사는 무조건 예문과 함께 공부하라고 준비해봤습니다. against의 다양한 의미, 얘가 동사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함께 쓰이는 표현에 따라서 그 함께 쓰이는 표현에 따라서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 보세요. 일단 대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compete against, 뭐뭐에 대항해서 싸우다. 이럴 때는 이걸 쓰셔도 무방합니다. compete with.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막 반하고 위반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이 advice나 decide가 요 against랑 쓰이면 자동사로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하지 않도록 충고하다. 야, 너 그렇게 화가 났을 때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좋아. 뭐뭐하지 않도록 충고하다. 아니면 막 시험 같은 거 볼 때 밤새서 공부한다고 오히려 막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야.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고 좋은 상태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이렇게 이제 뭐뭐하지 않도록 충고하다. 그 다음에 against가 decide랑 쓰면 뭐뭐 하지 않도록 결정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뭐뭐에 반대하도록 결정하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도록 결정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against가 기대다는 뜻이 있어요. 요거 listening comprehension part 1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사람이 어디에 이렇게 기대는 모습이 나올 때,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때 인종에 따른 차별, 종교에 따른 차별, 젠더에 따른 차별이라고 할 때 뭐뭐에 따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해석 참 오묘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08번으로 가겠습니다. 4개 다 전치사 해석을 통해서 국어적으로 적절한 걸 골라야 돼서 일단 ABCD 단어 뜻 볼게요. A번에 urgent, 긴급하고 다급한. B번에 official, 공식적인. C번에 private, 사적인. David, substantial. 얘는 엄청나다는 뜻인데 보통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서 substantial increase, substantial decrease, rise, fall 이런 단어들과 잘 어울리죠. The tenant,
세입자는 can reach the rental property owner. 자, 그 임대한 건물의 소유주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in the case of 뭐뭐의 경우에 matters such as leaking pipes or fire. 화재가 나거나 leaking pipes 이렇게 누수가 일어날 경우에 이건 다 긴급한 거죠. 답은 A번의 urgent가 정답이 되고요. in the case of 뭐뭐의 경우에 in case of도 따로 있어요. 위급한 사태 같은 거 나타낼 때 뭐 만일에 이런 경우에라고 해서 in case of fire, 화재 시에, in case of rain, 우천 시에 이런 표현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such as는 구체적인 예를 때 쓰는 전치사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9번으로 갑니다. 품사 문제. 비어있는 자리는 전치사 for 다음에 빈칸 있고 목적어 필요한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일단 A는 안 됩니다. 과거나 과거분사는 안 되고요. considering을 쓰면 안 됩니까? 이걸 쓰게 되면 일단은 동명사로 쓰게 되면 타동사라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서 안 됩니다. 그리고 considering 자체는 접속사와 전치사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고려하면. 그 다음에 동사를 쓰지는 않죠. consider는 동사 원형이라 안 되는데 이 consider 3형식일 땐 고려하다, 5형식일 때는 여기고 간주하다. 전치사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동명사나 명사. 답은 C번, 목적어 안 보이니까 C번에 being considered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Mr. C는 application deadline, 자 지원서 마감일을 놓쳤습니다. For being considered, 고려되어지는 자 이 대학의 fellowship 프로그램, 어떤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고려되어지기 위해서 데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놓쳤다라고 해서 답은 C번이 정답이 됩니다. 110번입니다. 동사 어휘 문제네요. 해석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 볼게요. 이 phone의 출시는 has been blank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들 at the production facility 생산시설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생산이 뭐가 될까요? 발표됩니까? B번의 postponed 연기하다. 연기되어지는 게 맞겠죠. C번의 designed 이거는 기획하고 고안하고 설계하다라는 뜻이고요. David authorized 승인하다라는 뜻인데 제일 적절한 건 B번의 postponed고 요거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좀 같이 외울게요. put off란 표현이 있어요. 연기하다. 그래서 put off 보통 얘네들 이렇게 미팅이라는 단어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postpone the meeting, put off the meeting, adjourn. 이 ADJ에서 D 발음 안 돼요, 여러분들. adjourn the meeting, defer the meeting. 연기하다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David authorized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approve란 단어로 바꿔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111번입니다.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ABCD 단어 뜻을 볼게요. agreement, 협의. B번의 assistance, 도움. C번의 selection. 요거는 올해 시험에서 히트작인데 이거 선택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양한 종류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서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destination은 목적지고 self checkout counter에 이거를 위해서 please press the green help button. 초록색 헬프 버튼 at the top of the screen. 스크린 상단에 있는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럼 뭐를 하려면? 도움을 받으려면 답은 B번의 assistance인데 제가 selection이라는 단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요. choice란 뜻으로. 근데 이게 다양한 종류의 것이란 뜻으로 range란 뜻이 있어요. 근데 토익에서 워낙 좋아하는 게 다양하다는 뜻의 그 명사 어휘가 시험에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많이 내요. 그래서 왜 우리 버페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다양한 해산물들이 있고 다양한 디저트들이 있죠. 그 다양함을 나타낼 때 자, 쓸 수 있는 단어들 보세요. selection. selection of는 그래서 종류 말고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variety, range. 그래서 외울 때 a selection of, a variety of, a range of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array라는 단어 쓰기도 해요. array는 어떤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array라고 하고 assortment도 다양한 종류의 것을 나타내서 요 어를 쓸 때 selection, variety, range. on을 쓸 때는 array, assortment of 그리고 이게 한 단어로 various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12번입니다. 이런 문제 풀 때요. 무턱대고 해석하지 말고 보기를 먼저 보고 일단 ABCD가 동일한 품사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 저는 문제 풀 때 보기를 보고 너는 전치사, 부사지, besides, 게다가 더욱더라는 뜻이고요. B번의 once는 접속사로 뭐뭐하고 난 후에고 부사로 쓰이면 한번
once a week, 한때 인기 있었던 once popular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since는 접속사로 때문에 접속사 전치사로 부사로 쓰이면 시간하고 쓰여서 뭐뭐 이후로란 뜻이고 unless는 뭐뭐이지 않는다면 접속사인데 여기 주어 동사 나오니까 접속사 앞에도 여기 동사 나오고 앞에 주어 있으니까 접속사 자리라 일단 A는 빼고 B, C, D 중에 해석을 해서 푸셔야 됩니다. Working long hours at a desk. 자, 데스크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는 것은 might lead to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back problems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You make an effort to maintain good posture. posture는 자세란 뜻인데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make an effort,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이죠. 노력을 하고 난 후에 노력한기 때문에 노력한 이래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답은 D번에 unless가 정답이 되고요. 여기서 나온 김에 수거 make an effort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제대로 쓰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113번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지요. 보기부터 봐라. 그리고 품사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 잘 모르시면 제가 해설집 따로 올려놓은 거에 토접전이라는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딱 클릭해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예문하고 음성으로 다 지원해주는 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번 접속사로 뭐뭐 하자마자 B번 전치사로 임에도 불구하고 C번 as a result of 뭐뭐의 결과로서 데이빗 뭐뭐에 관련해서 이거 뭐 대체 가능한 전치사들 엄청 많고 올해도 되게 많이 냈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볼 거고요. 뒤에 the strong wind and heavy rain이라고 명사가 보입니다. 전치사 자리고 세 개 중에 골라야 되겠죠. 자, 이 뮤직 페스티벌이 continued throughout the weekend. 주말 내내 계속됐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한 거죠. 비 오고 바람 불면 그 더 재밌나요, 여러분들? 신나고? 그쵸,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연 보기 좀 힘들죠. 그게 화면으로 볼 때는 되게 좋지만 사실 소리도 잘 안 들리고요. 좀 그래요. 저도 이런 뮤직 페스티벌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가서 보는데 비 올 때는 약간 우리는 하나다라는 느낌, 이게 추억이 될 거라는 그런 좋은 느낌이 있긴 있지만 사실 되게 찝찝합니다. 볼 때는 한두 곡이죠. 그것도. 네, 답은 B번에 in spite of가 정답인데 요거 나온 김에 David with respect to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전치사들 그 언어 배울 때 여러분들 소리 내서 따라 읽으면 훨씬 더 오래 기억되거든요. 지금 혹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데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라면 소리를 내서 따라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입모양이라도 한번 내보세요. regarding, concerning, in regard to, in reference to, with respect to 그 다음에 pertaining to, as for, on, about 딱 사진 찍어놓고 배우세요. 뭐뭐에 관련해서 1년에 4회에서 5회 정도 출제가 되는 전치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4번 더 다음에 빈칸 있고 명사 딱 이렇게 명사를 찍으면 되나? 근데 여러분들 이 더 다음에 명사 말고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보이면 반드시 해석을 해서 푸셔야 됩니다. 더 다음에 무조건 명사가 아닙니다. 형용사 최상급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앞뒤 문맥을 봐서 누군지 알면 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책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라고 할게요. Harry Potter is the best라고 써도 돼요. 뒤에다가 굳이 북을 안 써도 상관없거든요. 최상급은 그냥 뒤에다가 형용사 EST로만 끝나도 되고 most list 형용사로만 끝내도 됩니다. 뒤 문맥을 봐서 그게 명사가 누군지 알면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 사람이 scored 점수를 얻었습니다. Of all actors in a recent survey 최신 설문에서 결정하기 위한 최신 설문 The public's favorite celebrity 자, 대중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군지를 결정하는 최근 설문에서 모든 배우들 중에서 비교 대상이 3개 이상이구나. A번에 하이니스 이거는 높음인데 사실 그 높음이란 뜻 말고 미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왜 영주나 왕이 있을 때 전하 이러잖아요. 그거를 하이니스라 그래요. Your Highness. 그래서 이게 전하 이게 그거고요. 하일리는 매우, 하이어는 더 높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거죠. 답은 D번에 하이스트가 정답이 되고 celebrity 유명 인사고요. 이것도 우리 복합명사로 나온 김에 하나 볼까요? 이거를 MENT인데요. Celebrity Endorsement라고 덩어리로 외우세요. 유명인들의 상품 홍보를 우리가
celebrity endorsement. 유명인들이 나와서 이거 써보니까 저처럼 피부가 깨끗해져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걸 갖다가 celebrity endorsement라고 합니다. 자, 오늘 파트 5의 마지막 문제 115번입니다. A few, some, whichever, many. 이렇게 품사가 동일하지 않으면 누구 자리인지 먼저 판단해 보셔야 돼요. whichever 여러분들 접속사잖아요. A번의 a few는 형용사 대명사로 아주 적은 복수명사만 꾸며주고요. 복수를 대신하기도 하고 some은 형용사 대명사로 몇몇에. 근데 C번은 접속사고 many는 형용사 대명사입니다. 근데 여기 구조를 보시면 동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a few냐 some이냐 many냐는 해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지만 여기 a few랑 many를 쓰게 되면 of 다음에 반드시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산명사랑 어울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a few 그 다음에 many 이런 게 오면 of 다음에 더가 오고 여기 반드시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s가 안 붙었죠.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답은 B번의 some이 정답이고 The latest episode of the popular TV show. 자, 인기 있는 TV 쇼인 In the City의 가장 최근 에피소드 중에 대본 중에 뭐뭇이 자, 일부가 뭐에 기반했다? 실제 일어났던 일에 기반했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 좀 어려워서 제가 따로 빼놨어요. Some of는 여러분들 뒤에 복수가 와도 되고 불가산이 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담당하는 영역이 some은 복수랑 불가산을 모두 다 대신할 수 있어서 복수명사랑 쓰이면 복수 동사를 쓰는데 만약에 불가산이랑 쓰이면 단수 동사를 쓰는데 얘만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 수가 결정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한국말로 해석해서 풀면 안 돼요. 보세요. all은 모두고 more는 더 많은 거고 most는 대부분이니까 자꾸 머릿속에 그래 2개 이상이야라는 의미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복수를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는 of 다음에 더가 오고 복수명사랑 쓰이면 복수지만 불가산이랑 쓰이면 단수 취급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cars라고 써놨죠. 여러분들. 차들 중에 몇 대 아니면 여기 all of the cars, more of the cars 이러면 차들이 셀 수 있으니까 아지만 여기 information 셀 수 없지요. 셀 수 없는 명사랑 사용이 되면은 some of the information, all of the information, the rest of the information, half of the information은 is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복수와 불가산을 모두 대신하기 때문에 누구랑 쓰이는지에 따라 수일치가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Part 6로 갈 텐데 그 수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함이 5, 6를 풀 때 많은 시간을 쓰는 건지 아니면 5, 6는 대부분 20분 안쪽에 푸는데 독해에 들어가서 시간이 부족해지는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5, 6는 최대 20분까지입니다. 마킹까지 포함해서. 사실 20분 안에 푸는 것도 잘 푸는 건 아니에요. 15분대로 더 줄여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수업을 듣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20분 안에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자기가 이렇게 눈길을 줬던 문제들은 애정이 생겨서 끝까지 그래도 내가 너랑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널 그냥 보낼 수는 없어. I can't let you go. 그래서 자꾸 문제를 집착을 하거든요. 그거를 피해가는 방법이 시간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나는 이 문제를 이때까지 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LC 끝나는 시각에 맞춰서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건 계산하기 쉬워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학교마다 시험 시작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만 맞게 학교의 시험 시작 시간에 맞게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고 듣기가 10시 50분에 끝났다. 그러면 최대 20분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20분을 더해서 11시 10분을 책상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책상이 아니라 시험지에 적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시험지에 파트 6의 맨 마지막 지문과 그 전 지문에 11시 10분까지 꼭 마킹해야지 라고 적어 놓고 그래야지 독해 풀 시간 55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계속 보면서 야 이게 2개 중에 하나 헷갈리는데 답이 안 보인다? 미련 갖지 마세요. 11시 10분이 되는 순간 거기는 다 끝내야 됩니다. 파트 6까지.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면 내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나 여기까지 풀어야지 라고 이렇게 지켜져요. 그래서 독해를 55분을 꼭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정답률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1, 2분 더 끌어다 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끌어다 쓰는 1, 2분은 독해짐은
한두 개를 통으로 날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첫 번째 letter입니다. letter. 그리고 A, B, C, D가 모두 전치사로 깔렸고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고요. 미스터 B에게 보내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충성심에 대해서, 이게 충성이라는 건 여기를 계속 애용한다는 뜻이에요. 이 고객으로 10년 넘게, 뭐 이러면 보통 호갱이라고 하던데, 그죠? 근데 일단 10년 넘게 계속 썼어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최고의 셀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들, 자, 중에서가 맞는데 어버브는 위에고요. 어멍은 비교 대상이 셋 이상일 때, between은 둘 사이에, along은 장소를 나타내서 어디를 따라서 along the river, along the street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 안 되고요. 답은 B번의 어멍이 정답이 됩니다. 자, 10년 넘게 애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시죠? 우리가 최고라는 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17번 들어갈래요? So far, 올해 지금까지 우리는 투자를 했습니다. In upgraded technology, 개선되어진 기술에, 그리고 우리는 lowered some of the monthly fees for all customers, 모든 고객들을 위해서 월간 비용을 내렸습니다. 그럼 A 여기 들어갈 거 117번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We are making improvements for our customers. 우리는 고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 사항이 뒤에 이어졌죠. 이거 괜찮아요? B번 All of the most popular channels are included in our package. 우리 패키지에 모든 인기 있는 채널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우리 상품에 가입하세요. 그러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되고요. 우리 회사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부분에 문제가 언급이 돼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은 적어도 $100. 이러면 이제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다른 데는 $100인데 우리는 공짜잖아요. 이런 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니죠. 답은 A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18번. 사실 이렇게 연결해주는 연결부사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국말 해석만 외우고 실제로 문장 안에서 단어의 쓰임새를 못 보면 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뜻만 외우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name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외워야 돼요. 네임리는 즉 다시 말해서인데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세 가지가 있어. 포도, 복숭아, 참외 이렇게 해서 네임리는 구체적인 예를 들 때 쓰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면 요리가 세 가지가 있어. 냉면, 쫄면, 라면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 때 쓰는 거라 이게 안 돼 있고 그냥 즉 다시 말해서라고 외우면 풀기 힘들어요. 자, so far this year, 올해까지 우리는 업그레이드 테크놀로지에 했고요. 투자를 했고요. 우리는 가격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죠. A번의 in effect는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이란 뜻이고요. conversely는 반대로, 거꾸로, 역으로. C번의 furthermore, 추가적으로, 게다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다. 괜찮죠? 답은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9번. 요 전에를 먼저 보면 이런 게 나오네요. 이제 우리는 would like to give you the option to make your choice for home cable television provider. 그러니까 이제 통신회사에서 케이블 집에 여러분들 채널 몇 개 있죠. 우리는 뭐 S로 하는 것도 있고 K로 하는 것도 있는데 요 제공업체로서 우리가 당신에게 선택을 주려고 합니다. 셋업은 이렇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돈을 낼 필요가 없대요. Anything for the first 2 months that you use the service. 이 서비스 이용할 때 첫 2개월 동안 돈 낼 필요가 없다는 것. 앞에 119번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돈 안 낸다, 공짜다, 무료다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A번에 various는 다양하다. B번에 permanent는 영원한 정규직에. C번에 free, 공짜에, 무료에. David prompt, 이거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속하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정확하다는 뜻이 있고요. 답은 C번의 free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On Berlin for Fun에서 A, B, C, D 쭉 보세요. 품사를 쭉 봤더니 품사가 다른 게 보이죠. C번은 접속사고 나머지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동사 하나만 딱 보여요. 그래서 여긴 접속사 안 되고요. 제기대명사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못 쓰이죠. 얘는 목적으로 쓰이거나 완전한 문장에서 의미 보충해주는 부사로 쓰이기 때문에 안 되고 A하고 데이빗 대명사 중에 골라야 되는데 모든 것이 포스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그들의 favorite
city를 포스트할 수 있다가 맞겠죠. 답은 anyone이 정답이고 여러분들 whoever랑 anyone이 시험에서 같이 보이면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 아닙니다. whoever는 anyone who랑 똑같아요. 그래서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에서 whoever 나오면 뭘로 바꿔놔라? anyone who로 바꿔놓으세요. whoever랑 anyone who랑 똑같다. 이걸 같이 보여주는 이유는 두 개의 품사의 차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얘는 접속사, 얘는 대명사. 그래서 동사 개수를 확인해 보시면 돼. 문장의 동사가 두 개라 연결 기능이 필요해. whoever. 아니야, 동사 하나밖에 없어. 연결 기능 필요 없어. anyone입니다. whoever, anyone 같이 보이면 해석이 아니라 동사 개수로 푼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우리의 목표는 포괄적인 시티 가이드를 제공하는 겁니다. 뭐로 가득 차 있는 팁과 일화와 그 다음에 비밀들 오직 지역 주민들만이 아는 그리고 이 사이트는 not just for tourists 관광객들 뿐만이 아니라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해서인데요. 여기 지금 뭘 쓸 거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 전치사 for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요. 이미 목적으로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는 안 되고 얘를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B번에 interested가 정답이 되는데 이런 거 진짜 헷갈리시는 분들 많죠.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는 다 똑같아요.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돼서 수동태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요거 진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를 해본 게 있어요. 보세요. 여기 금방 설명해 드렸죠.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과거 분사는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됐다. 요거 보세요. 차는 차인데 길에 의해서 수리되어진 차. 이렇게 쓰면 야 너가 주어고 너가 동사라는 거 참 아름답게 잘 보여. 그리고 너는 이렇게 꾸며주는구나 라는 건데 이러다가 주격과 비동사를 뺄 수 있어요. 그럼 명사 다음에 repaired만 보이죠. 시험은 명사 다음에 동사를 보여주고 이렇게 분사를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구조를 무척 좋아합니다. 이거를 찾으라는 문제를. 여기도 보시면 인턴은 인턴인데 회사에서 뽑힌 인턴들에서 who랑 what 빼면 명사 다음에 동사 있고 분사가 이렇게 꾸며주는데 이렇게 분사를 낼 때 얘네들이 굉장히 애정하는 단어 그룹들이 있어요. 요거를 말입니다. 숫자로 기억하시면 되게 편해요. 1번 아예 혼자 쓰이면 동사입니다. 1번은 동사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face, involve, interest, associate, know, base, locate, dedicate 그리고 비동사, 과거분사, 전치사 이렇게 3번 세 개가 같이 보여도 동사입니다. face라고 쓰거나 그러니까 be faced with 비동사가 있으면 중간이 과거분사 그리고 전치사로 쓰여야 돼요. be faced with, be involved in, be interested in, be associated with. 그런데 말입니다. 명사 다음에 이 세 개가 다 보이면 동사인데 이렇게 비동사가 안 보이고 faced with, involved in 이렇게 보이면 동사가 아니라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두 개만 보이면 동사가 아니에요. 1번과 3번은 동사예요. 아예 혼자 쓰이거나 face, involve, interest 아니면 세 개가 같이 보이거나 be faced with, be involved in, be interested in 그런데 비동사 없이 faced with, involved in, interested in만 보이면 분사라는 거. 이거 왜 만들어져요? 보세요. 여기 주격 다음에 동사가 3번이 같이 왔어요. 세 개가 같이 왔어요. 이렇게 쓰이다가 주격과 비동사 빼면 the employees involved in이라고 이렇게 두 개만 보이죠. 이거 동사 아닙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는 분사예요. 근데 이 구조를 무척 좋아한다고요.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선택지에 이런 단어가 보기에서 깔리기만 해도 머릿속에 프레임이 딱 잡혀요. 이거 나에게 동사 분사 구분하는 문제구나. 봐봐요. Those who are associated with the project.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람들. 얘가 주격, 얘가 동사. 세 개 같이 왔죠. 그러다가 이거 빼면 두 개만 남잖아요. 이거 분사예요. 이것도 보세요. 가게인데 요 그 지역에 위치되어진 가게에서 요거 빼면 located in만 남죠. 이제 기억하세요. 1번 동사다. face. 3번 be faced with 동사다. 1번 interest 동사다. 3번 be interested in 동사다. 그런데 비동사 없이 interest in, faced with, located in 이렇게 나오면 동사가 아니라 분사고 자 이것도 보세요. 보기를 보세요. 동사와 아닌 거 막 섞여 있죠. be interested in도 보이고 막 그런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동사 개수예요. 여기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 동사 쓰면 안 돼요. 분사 자리라는 거 알겠죠. 근데 in이 있으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be interested in이라고 써야 되겠죠. 비동사 안 보이네요. 주격과 함께 있다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anyone who is interested in, anyone who is involved in, anyone who is faced with so 요게 빠지면 이렇게 요거 찾는 문제를 무척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답은
데이빗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 하나만 잡아도 오늘 수업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22번입니다. 이 사이트는 not just for tourists but for people, 사람들 관심 있는 finding new activities, 새로운 활동을 찾는데 혹은 참여하는데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관여하고 연계되는데, 그리고 122번 뭘 쓸까? 뒤에를 좀 읽어볼까요? 등록 절차는 매우 간단. 우리의 뉴스피드에서 우리가 큐레이트 할 거야. 좀 전시한다는 얘기인데 최근의 포스트를 너의 관심 있는 분야를. 우리의 웹사이트는 현재 접근 불가. 이거는 등록이 쉽다고 하는 거랑 관련이 없죠.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 명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오면 목적격 대시 생략된 구조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는 비밀로 유지돼야 돼. 아니 이게 사람들에게 오픈된 소스를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등록하세요. 그리고 get the latest information about the city. 도시에 관해서 최신 정보를 얻어보세요. 등록 절차 쉬워요. 괜찮죠? 답은 C번이 정답이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뉴스피드에서 우리는 큐레이트 이렇게 쭉 전시하고 보여줄 거예요. 가장 최신의 포스트들, 너가 관심 있는. 이것은 업데이트가 어떻게 될까요? 매주 됩니까? rarely, 좀처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이트를 꼭 폐쇄시켜 버릴 거야. 그래서 난 함부로 업데이트하지 않을 거야. 이게 이상하죠. 가끔 아니면 매일. 근데 여기 보면 every morning이라고 나왔죠.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답은 D번에 데일리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오늘 우리 강의 마치기 전에 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떤 부사로 채우고 계십니까? 동사가 우리가 움직이는 거라면 어떤 부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동사의 쓰임새가 달라지죠. 부사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를 결정을 합니다. seldom, 좀처럼이 아니라 항상. 그리고 tirelessly, tirelessly 하면 지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타이어가 피곤하다는 뜻이잖아요. 지치지 않고 공부를 해야 effortlessly, effort가 노력이죠. 노력이 없다는 뜻은 이 말은 쉽게라는 뜻이에요. 쉽게. 그리고 eventually, 마침내 토익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부사들입니다. 어떤 부사로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공부를 할 수 있죠. 가끔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늘 하는 사람이 있는데 루틴이 돼야 돼요. 루틴이. 이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멋진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